월급은 분명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왜 다음 월급날이 되기도 전에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허탈한 감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째서인지 다음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통장 잔고는 0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혹시 지난달 카드 명세서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샀지 하고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다하는 시간은 평균 17일.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시간 만에 우리가 번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다거나 한두 번 과소비를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가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이유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재정적인 안전과 불안함의 차이? 그게 뭐 인생 역전의 한방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그러셨죠. 안정적인 직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만으로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부유층의 65%는 최소 3개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한 번이면 내 소득 전체가 그냥 0이 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원이 몇 개냐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들어온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가장 흔한 실수가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하자,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이 남지 않습니다. 부를 쌓는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약속된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먼저 자동이체 시키는 거예요. 이른바 선저축 후 지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월급을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고요. 혹시 이번 달 돈 다 어디 갔지? 하고 자책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은 계속해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복잡한 가계부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난달 카드 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딱 3가지만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 사실 없어도 괜찮았을 충동적인 지출. 둘째,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간 외식비나 쇼핑 비용. 그리고 셋째, 나도 모르게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구독 서비스 요금. 이 3가지만 찾아내도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산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날 우리는 보상 심리로 무언가를 사죠. 사실 마케터들은 바로 그 감정의 빈틈을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딱 10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내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나? 아니면 그냥 잠시 기분만 좋게 해주는 마취제인가? 만약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같은 말에 흔들렸다면 그건 필요가 아니라 불안감을 이용한 상술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내가 벌어올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빚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생산적인 빚과 소비적인 빚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빚은 내 몸값을 올리는 교육 투자나 부업을 위한 장비 구입처럼 미래 소득을 만들어내는 빚이죠. 반면에 소비적인 빚은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처럼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차, 내 옷, 내 결혼식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잠시의 시선을 위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빚의 대가를 치르곤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새 차의 가치는 5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은 정말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요. 근데요, 매달 날아오는 대출 상환 알림은 당신의 미래를 10년 넘게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서 투자는 너무 위험하고 어려워. 이런 말들을 약간 방패처럼 삼아서 동공부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압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데 언제 동공부까지 하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돈이 없는 악순환에 갇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지금은 유튜브나 책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아, 이걸 다 어떻게 바꾸지? 하는 압박감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는 시도는요,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하나를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은 전략적인 집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습관을 전부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단 하나의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카드값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내용이 끝난 후에 어제와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창한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